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남쪽에 아말렉을 비롯해서 쭉 동쪽으로 해서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거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몇 가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펠레샤트입니다. 영어로는 필리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하고 많이 비슷하죠? 우리말 정서는 블레셋 사람들 혹은 블레셋으로 번역이 되는데 아수르 문헌에 그 땅이 팔라시트 혹은 필리스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남유다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형성된 그런 족속 나라임 도시국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지명을 명칭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0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조상의 이름을 가슬루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슬루훔이 누구냐?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저주를 받은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의 아들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그리고 가나안이 있으며, 그래서 함의 아들에 대해서 농대에 나오죠. 그리고 아들인 미스라임의 아들이 가슬루힘이라고 합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슬루임에서는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슬루임은 해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이들은 해양 민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민족은 함족의 후손들이 그리스 동쪽에 있는 에게해 근처와 그레데 섬에 거주하고 있다가 주전 12년 초에 다른 해양 민족들과 함께 시리아와 페니키아 해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심지어 애굽까지 진출하지만 람세스 3세의 대규모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서 평야가 있는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볍게 말씀드리면 동쪽에 있는 에게해 근처 그레데 섬에 거주하다가 12세기 초에 다른 해양 민족들과 함께 가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애국 땅까지 진출한 거죠. 근데 패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평야지대에 조그맣게 정착을 해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안 평야를 점령하고 정착하여 다스린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 땅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아위 족속.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 족속.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가자 지역. 이와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착하기 이전에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5 지역을 점령하고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땅과의 인연을 처음으로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물을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것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를 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부엘세바라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1절과 34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 블레셋이 있는 땅을 거쳐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고 둘러가게 만드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돌아본 길을 둘러가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다시 이게 죽음의 세계로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상대가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모시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갑니다. 또다시 블레셋 군대 패해서 도망치고 언약궤도 뺏기는 현자가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사사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모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땅바닥에 쳐박고 있던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다음 날에는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머리와 팔뚝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들의 신상이 언약궤가 있다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악성 조망이 퍼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는데 그곳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서 언약궤가 오는 걸 갖다가 언약궤 자기한테 오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주면서 5개 도시에서 금덩어리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바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과 19절에서 유다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사기 13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주셨고 삼손은 20년간을 사살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의 땅 가사에 가서 여인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인들을 한때 지배하여 두기도 했지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된 세워진 이후에 지중해 연안 시대로 격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주전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자 했던 그 야망이 해안 도로상에 위치했던 블레셋의 5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르곤한테 멸망당할 때에 블레셋은 소규모 도시로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전락하는 거죠. 블레셋이 쇠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전 580년 남유다 하지만 주전 586년 남한국 유다와 함께 블레셋도 완전히 바벨론한테 패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유래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땅과 지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열리건 서로 폭격을 감행하고 그 휴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그 땅은 그대로 그 이름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 땅에 그럼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랍계인들이 가서 살고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이름은 그대로도 그 후손들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러한 내용들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까지 지금도 현대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블레셋의 전체적인 것 갖다가 간단히 같이 한꺼번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땅에 그대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또 다른 백성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게 된 그 연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여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연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MDNS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